네, 안녕하세요. 주식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엔비디아가 직접 운영하는 리딩방이 있다면 가입하실 건가요? 네, 물론 실제로 리딩방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저는 AI 산업을 볼 때 이제 가장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선행 지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젠스돈항이 어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실제 돈을 어디에 쓰는지가 중요할 텐데, 물론 말이야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근데 엔비디아가 실제 공급 계약을 맺고 장기 공급 계약을 맺고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 시작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이제 GPU 다음에 어디서 병목이 발생할 거냐. 25년도에는 이제 GPU가 병목이 발생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되게 이렇게 쌌었잖아요. 이렇게 칩을 만드는 회사 이런 데가 되게 좀 병목이 심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GPU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도 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GPU가 많이 쌓이는 건 좋은데 이거를 어떻게 이거 이후에 사용될 병목이 뭐냐, 이거 이후에 발생될 병목이 뭐냐, 이걸 좀 찾아봐야 되는데 저는 이걸 찾아나가는 게 엔비디아의 리딩방을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25년 작년으로 돌아가서 한번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25년 엔비디아 리딩방에서 무엇을 말했을까요? 네, 1년 전 한번 돌아가 보면 3월에 보시면은 25년 3월에 엔비디아가 얘기한 게 뭐냐면 처음으로 공개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스펙트럼 X 포토닉스 이거거든요. 이게 즉 뭐냐면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용한 네트워크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전기 신호만으로 이제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기에는 전력 소비와 신호 손실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스위치 내부까지 광통신을 끌고 오겠다는 방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엔비디아가 제시한 방향이었는데, 그래서 당시 공개된 이제 그 생태계만 보셔도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이런 기업들이, 이런 광학 레이저 업체들이 이름을 올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실리콘 포토닉스나 CPU 이런 말이 되게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게 정말 돈이 되냐, 그리고 언제 상용화되냐, 너무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루멘텀이나 코이런트 그리고 AXT 이런 기업들은 이제 이런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지난 1년 사이에 수배에서 많게는 수십 배 가까운 주가 상승을 경험했고요. 이제 26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루멘텀 같은 경우는 거의 1년 동안 600%가 넘는 이제 상승률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이런 점에서 이제 루멘텀 한번 주가 보실 건데, 루멘텀 주가 보시면은 3월에는 거의 10만 9천원대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8월 기준으로 했으니 8월 기준 600%잖아요. 네, 이제 8월 기준 600%니까 여기 보시면은 8월 기준으로 거의 여기쯤일 텐데 거의 한 20만원, 10만원 후반대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거의 140만원, 130만원 초중반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러면 이제 거의 여기서 600%, 1년 동안 60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제시해주는 방향 중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전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이미 25년 지나갔잖아요. 25년 지나갔고 지금 26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네,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그 다음으로 이제 26년은 어떻게 봐야 되냐, 이제 지나간 리딩방 종목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26년인데 지금 엔비디아가 또 돈을 어디에 걸고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디에 돈을 걸고 있을까요? 이제 이걸 보시면 엔비디아가 최근에 움직이는 방향을 보면 좀 크게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다시 이제 광통신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근데 작년과는 좀 강도가 달라진 게 26년 이제 3월에는 루멘텀에 20억 달러 투자했고요. 그리고 코이런트에도 20억 달러 이렇게 같이 투자를 했어요. 이제 지분 투자에서 단순히 끝난 게 아니라 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첨단 레이저 부품에 대한 이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구매 약정과 그리고 향후 생산 능력 접근권까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코이런트 같은 경우도 차세대 데이터 센터 광학 기술과 제조 능력 확대를 위한 단연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왜 엔비디아가 왜 이렇게까지 광통신에 돈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왜
그러니까 광통신을 왜 선택했을까?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 이제 광통신이라는 걸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름 그대로 빛을 데이터로 보내는 기술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구리선을 이용해서 이제 전기 신호를 보내 왔었어요. 근데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섬유를 통해서 이제 빛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광통신 같은 경우엔. 그래서 왜 굳이 잘 쓰던 구리선을 놔두고 비싼 광통신으로 넘어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려면 AI 데이터 센터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겠죠? 아니 뭐 문제점이라고 할 건 없겠지만, 근데 GPU를 한두 개 연결할 때는 당연히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앞으로는 수십만 개 이상의 GPU를 동시에 연결하다 보면 단순히 GPU 성능만 좋아서는 안 되고, 이제 GPU끼리 주고받아야 되는 데이터까지 이제 폭증을 하게 되거든요. GPU 성능에 비례해서 이제 데이터도 이렇게 비례해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자동차가 이제 페라리로 바뀌고 있는데, 도로는 예전 쓰던 그냥 국도에서 근데 뭐 200km 이렇게 어떻게 밟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차가 아무리 빠른 이런 페라리 같은 차를 끌더라도 이제 도로는 예전 도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 차가 아무리 빨라도 도로에서 막히겠죠. 네, AI 데이터 센터도 이거와 좀 마찬가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GPU 성능을 이제 아무리 빠르게 올려도 데이터 이동을 시키는 네트워크가 따라가지 못하면 이런 비싼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좀 노는 이런 리드 타임이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기 신호를 계속 밀어붙이다 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좀 생기는데요. 네, 바로 전력과 이제 발열입니다. 이제 컴퓨터 많이 사용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게임 많이 해보시고 뭐 컴퓨터 사용하시는 분들 당연히 아실 건데, 이제 게임 계속 오래 게임 하면은 컴퓨터 뜨거워지잖아요. 이제 그래픽 카드가 뜨거워지죠. 그리고 예전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 좀 예시를 들면 이제 뭐 일부러 뜨겁게 만들어서 손난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앱도 있었는데, 이런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회로를 지나갈 때 이제 저항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열이 생기는 건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그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라 GPU 한두 개가 아니라 엄청난 수의 반도체와 네트워크 장비가, 이제 데이터 센터는 이제 멈추면 안 돼요.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이제 뭐 편의점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뭐 냉각과 전력 문제가 같이 부각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통신은 이러한 데이터 이동 구간에서 전기 기반 연결보다 낮은 전력으로 이제 더 많은 데이터를 장거리까지 보내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CPU 기반에서 스펙트럼 X 포토닉스가 기존 트랜시버 방식 대비 이제 네트워크 전력 효율을 5배나 높일 수 있다고 좀 설명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실리콘 포토닉스 자체가 광통신이 좋아질 것 같다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데이터의 이동의 물리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기술이다. 이제 무조건 필요한 기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보조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구리인데, 이제 뭐 AI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전력망, 뭐 자동차, 그리고 산업 설비까지 이제 구리 수요가 계속 확대되면서 구리 가격과 공급망에 대한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 뉴스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리 값이 최고 사상치다, 뭐 이런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뉴스를 보셨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물론 구리가 부족하다 해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데이터 전송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이제 모든 연결을 구리 기반 전기 신호만으로는 해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이제 광통신의 좀 경제성을 높여주는 요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강점이 뭐냐? 대역폭, 더 많은 데이터를 장거리까지, 그리고 전력, 그리고 5배, 전력 효율 5배 향상, 그리고 발열 문제도 빛으로 전달하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완화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리 수급은 여기에 붙는 추가적인 이유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 엔비디아 리딩방은 어디를 보고 있을까? 자, 이제 엔비디아가 광통신에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 이유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26년에 엔비디아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좀 보면 공통점이 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GPU 그 자체가 아니라 이제 첫 번째는 광통신 생산 능력 확보입니다. 이제 루멘텀이나 이제 코이런트 같은 이런 기업에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제 레이저와 이제 광 부품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력입니다. 이제 800V 직류 전력 아키텍처까지 준비하고 있고, 이제 AI 서버 전력 한계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CPU와 실리콘 포토닉스입니다. 이제 AI를 데이터 센터 안에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과 자동차 그리고 공장 이런 현실 세계까지 확장하려는 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네 가지 공통점이 전부 GPU 그 자체가 아니라 GPU가 더 많이 깔리면 이제 새롭게 부족해지는 곳에 엔비디아가 돈을 먼저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이 부족해진다, 뭐 800V 직류, 그리고 데이터 이동이 막힌다, CPU, 실리콘 포토닉스, AI가 현실 세계로 나온다, 뭐 피지컬 AI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AI 투자를 볼 때 좀 중요한 질문은 엔비디아 다음 종목이 뭘까 이렇게 보는 것보다 이제 GPU 다음 종목이 어디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의 이동, 바로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와 CPU 쪽을 좀 더 깊게 봐보겠습니다. 네, 그럼 실리콘 포토닉스가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한번 봐야 될 텐데,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가 주로 전기 신호를 통해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달했다면 실리콘 포토닉스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듯이 이제 빛을 이용한 거겠죠. 빛을 이용한 기술인데,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GPU 서버 간에 오가는 데이터 양이 워낙 많고 빠르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기존 전기 신호만으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속도, 전력, 발열 측면에서 점점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연산은 전자가 담당하고 대용량 데이터 이동은 빛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좀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성장 전망도 굉장히 가파른데, 이제 AI 광학 시장 이렇게 보시면은 24년에는 2,300만 개였다면 2030년까지는 1억 3천만 개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거의 약 5배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5배 정도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좀 실리콘 포토닉스의 침투율인데 2021년에 19% 정도였던 이제 침투율이 이제 2030년까지는 이제 80% 이상까지 전망을 보고 있거든요. 실리콘 포토닉스 자체 물량 자체도 이제 2024년 600만 개에서 이제 600만 개에서 30년에 1억 개 이상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광통신 시장만 커지는 게 아니라 광통신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중심 기술 자체가 실리콘 포토닉스로 좀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하나겠죠. 국내에서 이 흐름과 연결해서 어떤 기업을 볼 수 있을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이 바로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국내 기업에서 어떤 기업을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을까를 전 좀 찾아봤는데요. 뭐 물론 미국 기업에 비해서는 되게 작은 기업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가 왜 오늘 들고 왔냐면, 일단 먼저 퀄리타스 반도체가 어떤 기업이냐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직접 만드는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 회사의 핵심이 뭐냐? 초고속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초고속으로 이제 연결해주는 기술을 좀 썰데스라는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트를 이제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반도체와 반도체 사이에 대량의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썰데스 이거고요. 그래서 AI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가 데이터를 빛으로 빠르게 이동시키는 좀 고속도로라고 보면, 썰데스는 반도체에서 나온 데이터를 이제 고속도로에 빠르게 태워주는 진입로 역할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AI 데이터 반도체 성능이 좀 올라갈수록 데이터 센터에서 이동해야 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결국 얼마나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느냐가 결국에 중요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퀄리타스 반도체가 현재는 이제 이런 다양한 초고속 인터페이스 IP를 확보하고 있고요. 이제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제 테라 BPS급 이제 칩넷 인터페이스 및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응용 기술 개발 과제의 주관 기관으로 이제 기술 개발도 좀 진행 중이라는 점, 이걸 좀 염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최근 실적 흐름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지난해 2분기만 봐도 매출액이 9억 수준밖에 안 되는데 올해 2분기를 보시면 63억까지 증가했고 영업 손실도 이제 64억이었어요. 근데 이제 9억 수준까지 대폭 축소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누적 매출도 115억 원 수준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300% 이상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단계에서 실제 IP 매출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물론 아직 영업이익이 좀 적자기도 하고 현재 시장에서 뭐 기관 수급이나 외국인 수급이 주도주처럼 움직이고 있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공격적으로 따라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다만 앞에서 보셨다시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1년 전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먼 미래라고 봤던 포토닉스 관련 기업, 이런 루멘텀, 뭐 코이런트, 뭐 AXT 이런들의 이게 실제 발주와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큰 재평가를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만 뭐 보는 게 아니라 AI 데이터 이동량이 증가하고 그거에 따른 실리콘 포토닉스가 확대되고 그에 이어서 이제 초고속 인터페이스의 중요도가 상승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서 아직 시장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온 기업들을 미리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당장 매수할 종목이라고 보기보다는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수급과 실적을 같이 확인해 볼 만한 기업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한번 주가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네, 오늘 오전장도 뭐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뭐 코스피랑 이렇게 좀 아침에 강하게 이동하다가 좀 국채금리 뭐 이런 것도 있고 7,000선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 조금 보시면 오늘도 조금 약세긴 한데 이 기업이 그래도 뭐 아예 상승이 없었던 기업은 아니거든요. 이게 보시면 일봉으로 보시면 이제 5월 한창 광통신 이제 좀 관련 받았을 때 3만원까지 올라왔던 주식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 봤을 때 사실 이러면은 지금 들어가기 좀 에바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기업들을 지금 당장 사랑하는 게 아니라 관심 종목으로 넣어둘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종목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네, 이런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저는 지금 이제 전력기기나 이제 광통신 쪽이 한 번쯤 다시 터질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전력기기 주가 다들 한번 보실까요? 뭐 유명했던 종목 뭐가 있죠? LS 일렉트릭 한번 볼까요? 뭐 LS 일렉트릭도 오늘 조금 올라온 게 뭐 블룸에너지랑 이제 좀 뭐 이런 수주 나오면서 조금 올라왔다 지금 빠지고 있는데, 뭐 이것도 보시면 5월 여기 이제 전력기기 광통신 기점 5월 이 초반에 고점 찍고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거 찍고 내려왔다고 이제 뭐 광통신 전력기기 피크아웃 아니냐, 끝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도 되게 잘 나왔고 뭐 수주잔고만 해도 거의 7조 원이나 되는데 피크아웃이 되려면 이게 꺾여야 되거든요. 수주잔고도 꺾이고 뭐 이런 실적도 꺾여야 되는데 아직 안 꺾였잖아요. 그냥 단순히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아직 이제 수급이 안 들어온 거니까 이만큼. 네, 그런 부분 참고해서 오늘 알려드린 기업도 좀 참고해서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